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리지드 바디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테스트 목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폴리곤 오브젝트 형태로 오브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레가시 리지드 바디 기능은 바로 create 바로 이제 이렇게 nubs primitive나 폴리곤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전체 과정 안에서는 이 nubs 형태로 만든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폴리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이 레가시 리지드 바디 기능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일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바로 그래비티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래비티 오브젝트가 이제 생성이 되고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둘 다 하강하는, 낙하를 하는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바닥 쪽에 있는 이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바로 리지드 바디 속성 중에서 액티브를 오프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오프 상태로 바꿔서 적당히 회전을 시켜 놓고 그래비티가 갖고 있는 그 매그니튜드 값을 한 120 정도 적용을 해 놓죠. 그럼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낙하를 하면서 바닥 오브젝트하고 충돌을 하는 그런 모션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리지드 바디가 갖고 있는 그 속성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실제로 이제 충돌 계산을 해주는 컬러전 기능이 ON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기능이 이렇게 0을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오프 상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브젝트가 이제 두 개의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가 서로 충돌을 하지 못하고 뚫고 지나가게 되죠. 서로 충돌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컬러전 기능은 온 상태로 바꿔놓죠. 역시 이제 이 패시브에 해당되는 패시브 리지드 바디, 바로 액티브 기능이 오프 상태로 꺼져 있는 이런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도 컬러전 기능이 현재 ON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값을 드래그를 해서 커서를 가져다 놓고 클릭 좌우 드래그 그러면은 ON 오프 상태로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오프 상태로 바꿔줍니다.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역시 바로 이 패시브 리지드 바디도 충돌 인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리지드 바디가 갖고 있는 컬리전 기능에 의해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끼리 충돌을 했을 때 서로 충돌 인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시 온 상태로 바꿔서 서로 이제 충돌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충돌을 시킬 때 지금 이제 이 바닥 오브젝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두께가 없는 얇은 형태로 되어 있죠. 일단 지금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시 리지드 바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딜리트 바이 탭 리지드 바디를 해서 리지드 바디를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바로 이 메쉬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 노멀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 노멀 사이즈를 적당히 키워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노멀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방향성은 지금 이 충돌을 하는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노멀 방향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두 개의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는 정확하게 충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특히 이렇게 두께가 없는 이런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바로 모델링, 메쉬 디스플레이, 리버스 기능을 사용해서 노멀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이쪽 방향이 이제 정상적으로 텍스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로 이 노멀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시 fx 패시브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해보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네,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바로 리지드 바디 속성에 있는 컬리전 기능이 ON으로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인식이 안 되죠. 네,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리지드 바디하고 리지드 바디가 서로 충돌을 할 때 각각의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노멀 방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노멀 방향을 리버스를 해서 반대 방향으로 또 뒤집어 주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백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노멀 방향이 이제 뒤집혀져 있는 그 상태의 정보가 리지드 바디 쪽으로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딜리트 바이 타입 리지드 바디 다시 fx 패시브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네, 충돌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폴리곤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이 리지드 바디를 적용해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끼리 충돌을 시키는 그런 장면을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두께가 없는 오브젝트를 사용하실 때 이 노멀 방향이 서로 오브젝트끼리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인 충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충돌이 되는 이제 기본적인 탄성, 네, 튕겨지는 그 정도를 한번 바꿔보죠. 지금 이 액티브 리지드 바디 같은 경우, 네,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리지드 바디 노드의 그 속성 중에 보게 되면 바로 바운스니스라는 속성이 있죠. 지금 이 바운스니스 값이 0.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이제 이렇게 크게 키워주게 되면 네, 0.6에서 3으로 바꿔주게 되면 네, 훨씬 더 많이 튕겨지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이렇게 통통 튀기듯이 튕겨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값을 0.1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덜 튕기는 걸 알 수 있죠. 값을 다시 0.6 디폴트 상태이죠. 네, 이 정도의 기본적인 탄성, 튕겨지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중력이 갖고 있는 강도를 네, 한 250 정도 더 크게 늘려놓죠. 이 상태에서 탄성이 이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다시 바운스니스 값을 제로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살짝 한번 튕겨지고 그 다음부터는 튕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모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밀크, 이 우유팩이 약간 조금 더 뭔가 좀 차 있는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운스니스 값을 1.2로 해서 디폴트 값인 0.6의 2배로 적용을 해주면 네, 많이 이렇게 통통 튀기는 그런 상태로 나오게 되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많이 튕기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0.4 정도, 이 정도가 적당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물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크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아무튼 이와 같이 바운스니스 값을 통해서 충돌을 했을 때 그 튕겨지는 정도, 그 탄성의 정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끼리 충돌을 했을 때 마찰의 정도, 바로 이제 그 마찰의 정도는 스태틱 프리션, 다이내믹 프리션, 이 두 개의 프릭션 속성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오브젝트가 있는데, 지금 숨겨져 있는 슬로프 오브젝트를 활성화시켜서 보게 되면 이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우유팩 오브젝트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지금 이 슬로프 오브젝트에 대해서 바로 패시브 리지드 바디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라운드 오브젝트는 리지드 바디 계산을 아예 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그노라는 그 속성이 있죠. 이 기능이 현재 지금은 오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꺼져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리지드 바디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ON으로 바뀌어 있으면, 이를 입력하고 엔터, ON 상태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이 오브젝트는 리지드 바디 노드가 이제 삭제되지는 않지만은 리지드 바디 계산 자체는 아예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 플레이백을 해보면 지금 충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죠. 다시 이렇게 이그노 상태를 ON으로 해놓고 일시적으로 리지드 바디 기능을 꺼놓습니다. 꺼놓고 숨겨놓죠. H키, 이제 바로 이 슬로프 오브젝트 패시브 리지드 바디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백을 해보면 이렇게 쭉 모션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상태의 느낌. 통통 튀기면서 쭉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상태의 모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상태가 갖고 있는 이 스태틱 다이내믹 프릭션 값이, 스태틱 프릭션은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가 서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두 개의 면이 밀착되어 있는, 서로의 면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의 마찰 값을 뜻하게 되고, 다이내믹 프릭션은 두 오브젝트 중 하나가 움직이면서 서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발생이 되는 마찰의 값입니다. 스태틱과 다이내믹 두 개의 마찰 값이 현재 지금 0점이죠. 이 값을 제로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좀 튕기면서 쭉 부드럽게 미끄러져 가고 있죠. 역시 이제 패시브 오브젝트 쪽에 있는 다이내믹, 스태틱 두 개의 프릭션 값을 제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리지드 바디 쪽과 액티브 리지드 바디 쪽 두 개의 프릭션 값이 둘 다 제로인 상태란 얘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모션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미끄러져 가게 되죠. 이렇게 쭉 미끄러져 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거의 마찰이 없는 상태로 모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제 액티브 리지드 바디가 갖고 있는 스태틱 다이내믹 프릭션 값을, 디폴트 값은 0점이죠.
0.8로 바꿔보죠. 역시 패시브 리지드 바디 쪽에 있는 마찰도 스태틱 다이내믹 프리션 값을 0.8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의 모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마찰이 심해져서 덜 미끄러져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마찰이 심한 상태, 두 개의 그 접촉되고 있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마찰의 강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덜 미끄러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두 개의 바로 밀크팩 쪽에 있는 리지드 바디 노드 선택, 슬로프 쪽에 있는 리지드 바디 노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동시에 이제 두 개의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해놓고 스태틱 다이내믹 프리션 값을 둘 다 제로로 한꺼번에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도 제로,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도 제로로 바뀌어져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마찰이 없는,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쭉 미끄러져가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다시 리지드 바디, 스태틱 다이내믹 프리션 값을 0.8 이렇게 덜 미끄러져가는 그런 상태로 모션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서로 충돌을 해서 이제 밀착을 하고 서로 이제 충돌과 탄성에 의해서 계속 접촉을 하게 되겠죠. 접촉을 했을 그 당시에 마찰 값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태틱 다이내믹 프리션 값을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그 값을 0.35 정도 바꿔보죠. 그럼 이 정도로 마찰을 하면서 쭉 미끄러져가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접촉된 그 방향성이 서로 면이 많이 마주보고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덜 미끄러져가는 계속 접촉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값을 다시 0.1 이 정도 되니까 조금 튕겨지면서 쭉 미끄러져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아무튼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스태틱 다이내믹 프리션 값으로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그 마찰의 기본적인 성격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로 리지드 바디가 갖고 있는 그 속성 중에서 보면 이니셜 벨로시티, 이니셜 스핀이라고 불리는 이 6개의 속성이 있죠. 이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제 이 슬로프 오브젝트는 바로 리지드 바디 계산을 하지 않도록 바꿔주기 위해서 이그노 기능을 오프 상태에서 ON으로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죠. 아까 이제 숨겨놨던 그라운드 오브젝트를 다시 활성화시켜 놓고 이그노 값을 다시 오프 상태로 바꿔서 다이내믹 계산을 할 수 있는, 리지드 바디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냥 충돌하는 그런 상태로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일단 먼저 이니셜 벨로시티 부분부터 살펴보죠. 이니셜 벨로시티는 바로 일정한 그 스피드 값을, 속도 값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중력이 갖고 있는 그 매그니튜드 값을 제로로 바꿔놓죠. 그러면 이제 그 중력의 영향이 뭐 사실상 이제 꺼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액티브 리지드 바디는 더 이상 하강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로테이션 값을 제로로 바꿔서 회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죠.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리지드 바디의 이니셜 벨로시티 Z축 값을 지금 제로로 되어 있죠. 이 값을 한 50 정도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쭉 이동하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값을 이제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더욱더 빠른 스피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500, 아주 빠른 스피드로 충돌을 하게 되죠. 10, 그러면 이제 천천히 움직이게 되죠. 너무 느린데 값을 35, 이렇게 패시브 리지드 바디 오브젝트하고 충돌을 해서 튕겨나가는 상태가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 이니셜 벨로시티 값은 속도를 만들어주는데 그 속도는 어떤 다른 오브젝트하고 충돌을 하기 직전까지는 등속으로 유지가 된 상태로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브젝트가 가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스피드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그 스피드는 어떤 다른 오브젝트하고 충돌하기 직전까지만, 지금 이 오브젝트가 아직 이 오브젝트하고 충돌을 안 하고 있죠. 충돌을 안 하는 상태에서 35라는 값을 유지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충돌한 이후에는 이니셜 벨로시티 값은 사실상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도 한 60, 그러면은 Z축 35, X축 60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위쪽에서 봤을 때 대각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마이너스 50,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속도를 바로 이니셜 벨로시티 값을 적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 모든 값을 제로로 바꿔놓고 0으로 바꿔놨던 중력 값을 다시 매그니튜드 값을 150으로 바꿔놓죠. 그럼 이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0에서 150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브젝트가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는, 낙하를 하지 않는 상태가 나온다면은 바로 릴레이십 에디터, 다이내믹 릴레이십, 바로 지금 이 밀크 오브젝트하고 필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시로 푸른색으로 체크되어 있죠. 체크를 풀고 다시 체크를 해서 커넥트 필드를 해줍니다. 또는 오브젝트와 중력을 선택해서 바로 커넥트 필드, 경우에 따라서는 체크, 바로 필드 솔버 메뉴 쪽에 있는 assign to selected 기능을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상 이 assign to selected 기능이 하는 역할은 바로 오브젝트와 필드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커넥트 필드가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역시 릴레이십 에디터 쪽에 있는 이 연결을 시켜주는 이 클릭하는 행위하고 역시 똑같다는 얘기죠. 바로 이 기능이. 아무튼 이제 다시 그 적용을 해놓고 플레이백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낙하를 하게 되겠죠. 회전을 잠깐 시켜놓고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렇게 조금
이동해 놓고 바로 Initial Velocity Z축에 대해서 값을 35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튕겨나가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값을 체크 200 이런 식으로 충돌하게 되겠죠. 결국 지금 보게 되면 이 액티브 리지드 바디가 갖고 있는 이니셜 벨로시티 등속을 계산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비티의 작용을 같이 계산을 해서 모션을 만들게 됩니다. 네. 280 이런 식이란 얘기죠. 이때 이제 그 이니셜 스핀이라는 값도 있죠. 이 스핀은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값을 다시 한 200 정도 했을 때 이렇게 쭉 앞으로 쭉 이동하면서 이니셜 벨로시티 Z축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겠죠. 이때 바로 이니셜 스핀 X축에 대해서 값을 한 100 정도 넣어주게 되면 X축으로 회전을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니셜 스핀 Z축에 대해서 150 회전을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죠. 값을 제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더욱더 회전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이니셜 스핀 XYZ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380 390 400 좀 더 많이 회전을 하면서 충돌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하지만은 값을 다시 세 개의 값을 제로로 스핀 값을 모두 제로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충돌을 안 하고 이니셜 벨로시티에 의해서만 등속으로만 쭉 이동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죠. 다시 값을 모두 700 한꺼번에 700으로 바꿔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을 하면서 충돌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이 이니셜 벨로시티를 통해서 어떤 등속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니셜 스핀을 사용해서 주어진 그 축 방향에 따라서 회전되는 속도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밀크팩 오브젝트를 한번 복사를 해보죠. 바로 Ctrl D.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밀크1 오브젝트로 복사가 되어 있겠죠. 속성을 이제 열어보게 되면 그 리지드 바디 2로 보게 되면 이제 원래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리지드 바디 2 노드가 똑같은 구조로 복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되어 있는 오브젝트 쪽에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리지드 바디 계산이 되지 않고 있죠. 똑같은 이름 구조로 복사가 되어 있긴 하는데 지금 이 밀크1 복사되어 있는 오브젝트하고 그래비티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커넥트 필드를 한번 해봅니다. 커넥트 필드 역시 보게 되면 제대로 리지드 바디 계산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리지드 바디 노드를 갖고 있는 상태를 단순 컨트롤 D를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되어 있는 오브젝트 쪽에 있는 이 리지드 바디 노드는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복사된 오브젝트 쪽에 있는 바로 Delete by Type 리지드 바디를 해서
리지드바디 노드를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create active 리지드바디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드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커넥트 필드를 해주는 거죠. 역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낙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니셜 벨로시티 값을 280, 이니셜 스핀 XYZ 값을 650 적용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충돌하는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밀크의 리지드바디 2 복사되어 있는 쪽에 리지드바디 5 노드를 선택해서 이니셜 벨로시티 값을 180 정도로 낮춰놓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액티브 리지드바디가 갖고 있는 이니셜 벨로시티, 이니셜 스핀 또는 바운스니스, 스태틱, 다이내믹 프릭션 이런 지금까지 배운 속성들을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서 기본적인 작용을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